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자, 냉큼 가세. 홍부가 우리 기다리다가 눈물 커지겠네. 염주근이가 서둘러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영산강 강바람이 건듯 불어와 강변의 억새풀을 몸살나게 죄 흔들어댔다. 17년 만에 고향 새끼내에 돌아온 염주근과 판쇠, 덕칠이는 강변의 억새풀만 봐도 지난날의 일들이 물노을처럼 떠오르면서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왔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훤히 헤아릴 수가 있었다. 그들은 물뚝을 타고 마을 가까이 당도할 때까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표정이 오히려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였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이 부끄러워지는지도 모른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마을 사람들을 대하기가 두려운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조금도 반겨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이 오랫동안 새끼네를 잊고 살아왔던 것처럼 새끼네 사람들도 그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쳐들기조차 부끄러웠다. 저 팽나무 말이지. 우리가 처음에 털을 잡았을 때 심었던 팽나무가 그동안에 솔찬히 컸구만 그려. 그동안에 영판 실파게 졌단께. 염주근이가 새끼네 딸이 건너에 푸른 그늘을 시원하게 느리고 있는 30년생 안팎의 좀 팽나무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쭉. 웅보네 집 뒤에 오동나무 컸는 것 좀 보란께. 웅보가 새끼네 온 이듬해 오동예를 낳고 오동네 시집갈 때 장농을 맹글어 죽었다고 심은 나무가 저렇게나 컸구먼. 오동네 나이가 시방 몇인디 그려. 오동네 연티도 금세 딸이 둘이나 된단구만. 인제 외손녀 시집갈 때나 장농을 망그러줘야 썩었구만. 염주근과 판쇠는 마을 앞 팽나무와 웅보네 집 뒤 오동나무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새끼네 딸이를 건너고 있었다. 그들이 새끼네 딸이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감유에 젖어 있을 때 개동이는 아버지에게 옛 친구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한 걸음 먼저 돈단을 뛰어 올랐다. 그는 일각이라도 빨리 아버지에게 옛 친구들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개동이는 돈단을 추어 올라 탱자 울타리를 안고 가파른 고삿을 뛰어내려갔다. 그는 아버지를 외쳐 부르며 친구분들이 오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은 것을 애써 참았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가 친구들이 오는 것을 반기기 위해 마당에 나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뛰었다. 작은 두껍다리를 건너자 그의 집 바자울이 보였고 바자울 밖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개동이는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햇살이 찐득하게 내리쬐는 초여름의 대낮이었는데도 집 주변은 이제 미명의 어둠이 막 거치고 난 직후의 음산하고도 을씨년스러운 새벽처럼 느껴졌다. 그 분위기는 무거우면서도 눅눅했다.
성주바지를 위한 북장구 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그는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엇인가 음습하면서도 싸늘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마당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비 맞은 바위처럼 무거워 보였다. 집안이 온통 조용했다. 개동이는 필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마당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우암이나 아내를 찾기 위해 두렵거렸다. 식구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새집 방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개동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큰 방 쪽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큰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으며 우암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큰아버지, 정신 차리시오. 돌아가시면 안 되는구만이라오. 큰아버지!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개동이는 방문을 열어젖히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개동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반듯하게 누워 초점이 흐린 눈으로 천장을 쳐다본 채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그의 큰어머니와 우아미가 바짝 다가앉아 슬프고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숨을 헐근거리는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개동의 처가 방 운목에 무릎을 세우고 겁먹은 얼굴로 앉아 있다가 개동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고개를 쳐들고 벌떡 일어섰다. 어쩐 일이냐? 왜 이러신다냐? 개동이가 우아미 옆에 앉아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아버지의 얼굴을 가깝게 들여다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이미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 전에 목포에서 친구들이 온 게 마중을 나가야 한다면서 집을 나가 돈단으로 올라가시다가 땅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으시더구만. 우아미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개동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가냘픈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 목포에서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주근이 아저씨, 판세, 덕칠이 아저씨가 오셨구만요. 어서 일어나셔서 친구분들을 만나셔야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셔요. 시방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땅을 찾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개동이는 이미 눅눅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손을 잡아 흔들며 울부짖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자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할 것처럼 입술을 달싹거리며 고개를 방문 쪽으로 돌렸다. 이때 개동이는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염주근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십니다요. 주근이 아저씨가 오십니다요. 개동이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웅부는 비록 눈을 뜨고는 있었으나 그의 옛 친구들이 그의 집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염주근을 비롯하여 판쇠와 덕칠이가 웅부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웅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옛 친구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꺼져가는 희미한 생명의 빛을 가까스로 지탱해 오다가 막상 그 친구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만 것이다. 웅부는 친구들을 못 보고 죽은 것이 한이 된 듯 눈을 번하게 뜬 채 여러 가닥으로 얽히고 설킨 43살의 삶을 마감했다. 아이고, 지질이도 복도 없는 양반이 개똥방 같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눈을 뜬 채로 저승길을 떠나시오. 이제는 땅도 집도 하늘도 영산강도 죄 잊어불고 훨훨 떠나시오. 쌀분이가 울음 버무려 탄식을 쏟으며 손바닥으로 웅부의 눈을 감겨주었다. 어이 웅부, 우리들이 왔네. 나 염주근이가 새끼네 왔단께. 여기 판세랑 덕질이랑 왔단께. 이 사람아, 우리들이 왔는디 뭐트고 자부라졌는가. 냉큼 일어나지 않고 뭐트고 돼지뜯기 누워있는겨. 자네 시방 우리를 놀리려고 돼지뜯기 자부라지는겨. 흉부, 우리들이 들어왔은게 퍼뜩 일어나소. 방 안으로 들어선 염주근이가 웅부의 시신을 흔들어 울부짖었다. 이 사람아, 그만 수작 부리지 말고 냉큼 일어나서 이 판세 소리가락 한번 들어보란께. 나 말이시 장타령이나 뽑고 댕기던 옛날 판세가 아니란 말이오. 뭐 자네 내 소리 한바탕 들으면 사족을 못 쓸 것이오. 웅보, 우리가 왔는데 어째서 눈을 안 뜨고 이러는가. 나 덕칠이요. 덕칠이가 새끼네 돌아왔단께. 판쇠와 덕칠이도 흑빛으로 변한 웅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처절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들은 웅부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다. 눈 감고 누워있는 그가 벌떡 몸을 일으키어 그들을 부둥켜 안고 덩싯덩싯 춤이라도 출 것만 같았다. 그러나 잠시 후에 쌀분이가 다시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복받쳐 오르는 서름을 감당 못하고 자지러지듯 통곡을 해서야 비로소 웅부의 죽음을 실감하였다. 쌀분이가 서럽게 통곡을 하자 우아미와 개동이도 다시 큰 슬픔이 목을 때 가득히 뻗질러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쏟고 말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둠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처럼 방 안에 가득했다. 그것은 거대한 슬픔의 강물이 그들을 한꺼번에 휩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저마다 장웅보라는 한 인간의 짧은 삶을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보면서 그 슬픔의 강물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장웅보는 죽었지만 그의 초라한 삶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람한 고목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아이고 허강 한번 못 해보고 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 가지고는 치질이도 못난 양반아. 새끼네들 땅 찾아갔고 실어지게 농사지어서 온 식구 둘러앉아 흰쌀밥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시부렁거려 샀더니 이렇게도 흐망하게 떠나다니. 아이고 원통하고 절통한 거 이렇게 쉽게 떠날람시로 어땜시 아둥바둥 버르적거리며 살아왔을까이.
쌀분이는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하였다.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서러울 때는 목이 쉬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버리는 것이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동이는 자신의 목을 죄는 듯한 슬픔을 더 참을 수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 역시 슬픈 표정들이었다. 개동이는 칠복이 영감이 토마루에 퍼질러 앉아 허탈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고 그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목포에서 온 아버지의 친구들을 제외하고 새끼네 안에서 칠복이 영감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순간 개동이는 지금과 같이 슬픈 감정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가는 슬픔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칠복이 영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휘적휘적 집 밖으로 나갔다. 개동은 되도록 집에서 멀리 가버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전혀 의식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돈단을 내려가 새끼네 다리를 건너 영산강 물고기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참이나 걷다가 날씨가 좋아 햇빛 속에 검실검실 자라고 있는 벼 포기들을 보았다. 새끼네 들을 파랗게 덮고 있는 벼 포기들은 한껏 눈부신 생명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논둑에 쭈그리고 앉아 물이 넘실거리는 논바닥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벼 포기들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였다. 논에 물 썩는 냄새와 푸른 벼 포기들의 냄새가 좋았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냄새와도 같이 느껴졌다. 개동이는 얼마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영산강으로 나갔다. 그는 햇빛 속에 앉아서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영산강물을 바라보았다.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너울거리며 흐르는 영산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고 중얼거렸다. 영산강이 쉬지 않고 흐르듯이 그의 아버지의 생명도 다만 넋으로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동이는 영산강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의 거대한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다. 개동이는 해가 설핏하게 기울고 계산의 산그림자가 영산강을 덮을 때까지 강변의 억새풀 속에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장례 준비를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어서기가 싫었다. 그는 마치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포근한 기분을 느꼈다. 아버지 없이 어떻게 저 혼자 힘으로 새끼네 뿌리를 박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도움 없이 어떻게 이 개동이가 새끼네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지요? 개동이는 영산강 강물을 향해 소리내어 물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산강에 나와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영산강에 나와서 강물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싶었고 물뚝을 나란히 걸면서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개동이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강변에 앉아 있다가 새끼네로 돌아가지 않고 영산포 쪽으로 향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부음을 전해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산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옮기면서 아버지 부음을 듣고 슬퍼할 어머니를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어머니는 개동이 자신보다 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그는 여각의 고사대서도 성큼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한동안 미적거렸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 영산포까지 온 어머니에게 차마 슬픈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고사시 완연히 어두워져서야 무거운 마음으로 여각 안으로 들어가서 심부름하는 총각한테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들어있는 방을 물어보았다. 어머니가 든 방에서는 석유 등잔 불빛이 출렁였다. 개동이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동안 토마루에 서서 밖으로 흘러나온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여각 양철집 처마 끝에 엷은 회색 빛깔로 드리워진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어두운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혼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반짝이는 별이 하나도 없어 크게 실망하였다. 개동이는 오랫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여각 방 안에서 들려온 어머니 기침 소리에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마루로 올라섰다. 개동이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석유 등잔불 앞에 작은 항아리처럼 앉아서 찬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다가 소스라치듯 놀라며 일어섰다. 아니, 밤에 머리를 다 빗으시고 웬일이셔요? 개동이는 어머니가 밤에 머리를 빗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렇게 물으면서 석유 등잔불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평소 밤에는 머리를 감지 못하게 하고 손톱도 자르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이날따라 밤에 머리를 빗질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아, 그냥 가리매만 좀 탔다. 어머니는 약간 쑥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보며 말했다. 밤에 머리를 감거나 빗으면 귀신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개동이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며 이내 우울해졌다. 아이고, 그렇구나. 어쩌면 애미는 귀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영산강 귀신 말이다. 개동이는 비로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석유 등잔불 앞에서 머리를 빗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분명 아버지가 여각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르마를 반듯하게 가르고 배를 타고 오는 동안 영산강 강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단장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어쩌면 개동이가 조금 전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고 놀라 일어섰는지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여각으로 뛰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제 말이 맞죠? 개동이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거듭 물었다. 아니요. 내 아버지가 밤에 여기까지 좀 어찌게 오실 수 있겠냐. 내 큰엄의 눈도 있는디. 내 아버지는 우뭉한 사람이 아니라서 오시느래도 밝은 대낮에 오실 것이다. 어쩌? 애미 말이 맞자? 내 아버지 안 오신다고 하시자? 내일 낮에 오신다고 하시자?
그 말 전화로 왔자. 애미는 내가 여기 뭐 땜시 온 줄 알고 있다. 너그 아버지가 오늘 밤에 여기 안 오신다는 말 전화로 온 것이 맞자? 애미 말이 틀렸냐? 개동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미적거렸다. 그러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님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십니다. 라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미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는디도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암시롱도 못 오신다고 하시대야. 왜 대답을 못 오냐? 큰엄의 땜시 못 오신다고 하시대야. 어머니는 이내 새치름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개동이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개동이는 이렇듯 간절하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침묵을 지켰다. 그는 어머니에게 차마 아버지의 부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모른 채 목포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너그 아버지한테 나 왔단 말 하니께 뭐라고 하시더냐? 어머니가 한참이나 있다가 다소 맥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것을 미처 말씀드릴 사이도 없었어요. 개동이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랐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친구들이 오신 것도 못 보셨다니까요. 어느 사이에 개동이의 목이 무겁게 잠겨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어째서야 너가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드냐? 오늘 성주바지 하는 날이라면서 어디 가셨대야? 어머니의 다급한 물음에 개동이는 잠시 눈을 감고 가볍게 탄식을 쏟았다. 그러고 나서 슬픈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개동이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개동이가 꼭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으며 무엇 때문에 개동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까지 하였다. 개동이 어머니 생각에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사람은 그녀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웅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영산포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 웅부가 맨 먼저 그녀에게로 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쩌지요? 어떻게 혼자 새끼네에서 살까요? 저는 이제 새끼네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목포에서 오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제 어쩌지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개동이가 갑자기 어머니 앞에 고개를 무겁게 떨어뜨리며 슬픈 얼굴로 몸부림을 치듯 했다. 개동이의 이 같은 태도에 어머니가 놀라는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무래도 아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마금니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생겼냐? 애미한테 말해보거라. 네 안사람한테 일이 생겼냐? 마금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 몸을 들썩거리며 거듭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
개동이가 어머니 두 손을 부다나 얼굴에 비벼대며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어머니 얼굴을 마주보지를 못하였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가, 왜 그러냐? 뭐 땜시 그러는겨?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친구분들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뜨셨다니까요. 어머니가 오신 것도 모르고. 개동이는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댄 채 방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울음보다 더 괴로운 한숨을 길게 토해내면서 몸부림쳤다. 마금리는 웅부의 죽음을 전해 듣자 한동안 망연한 눈빛으로 호드득 호드득 가녀린 불꽃을 튕기는 기름 심지불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개동이의 등짝을 두 손으로 마구 두들기는 것이었다. 아이고, 참말로 정내미라고는 담배 씨만치도 없는 사람이구만. 그려 너그 아버지는 나보다 싫은 게 눈 감아 뿌렸는갑다. 여태껏 살아오면서도 몰인정한 사람, 죽을 때까지 정 떨어지게 하는구만. 물이 아니면 건너지를 말고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고 하더구만. 너그 아버지야말로 사귈 사람이 아니란께. 그려 내 보기 싫은 게 눈 감아 번진 것이여. 내가 너그 아버지 속 다 안다.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 참말로 바보여. 내 보기가 싫다고 영영 눈 감아 불다니. 세상에 그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냐. 그런 짜잔한 사람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내가 미친년이여. 아이고, 지지리도 짜잔한 사람. 마금례는 아들의 등짝을 두들기며 욕을 퍼붓고 나서는 다시 넋을 잃은 사람처럼 허탈해진 눈빛으로 객방의 천장을 쳐다보았다. 개동이는 어머니의 도련한 태도에 약간 놀라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물론 그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아버지에게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개동아, 너도 너그 아버지를 내 가심에 묻고 살아라. 이 애미도 나를 떠나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가심에 묻고 살아왔단다. 그러면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같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느니라. 그러면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이 안 든단다. 마금례가 천장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그 아버지를 내 가심에 묻고 살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생각이 안 들 것이다. 마금례가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다. 개동이는 어머니의 그 말이 자신의 뼛속으로 절절히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네가 여기 있어야 썩었냐. 상주가 여기 있으면 어쩔 것이냐. 냉큼 집으로 가봤사지. 집에 가서 초상칠 채비를 해야 싸지. 자, 핑 가봐라. 그러고 말이다. 그러면서 개동이 어머니는 손잡이가 달린 가죽 가방에서 지전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으로 너그 아버지 초상을 치러라. 천덕꾸러기 종으로 태어나서 야태껏 천대만 받음시롱 애잔하게 살아왔은께 죽어서라도 호강 한번 하시게 꽃상여도 내고 만장도 울긋불긋 바람에 날려주고 또 무엇이냐 귀신돈도 호박 띄워 주거라. 어머니의 그 같은 말에
개동이는 손에 쥐어진 지전을 얼추 셈하여 보았다. 자그만치 300원이나 되었다. 그 돈이면 쌀 20가마니를 살 수 있고 황소 10마리 값이었다. 이 많은 돈을 몽땅 주시는 겁니까요? 그 돈 가지면은 생애도 내고 음석도 웬만큼은 장만할 것이다. 그만 어서 가보거라. 상주 노릇 잘해야 쓴다. 그러면서 마금례는 손짓으로 아들에게 빨리 일어서서 가보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개동이는 지전을 호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참, 개동아, 거기 쬐끄만 좀 앉거라. 개동이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의 어머니가 불러 앉혔다. 무엇이냐, 집에 돌아가는 대로 말이다. 나주에 노루목 양진사댁 부구부터 보내거라. 마금례가 아들을 보며 당부하듯 말하였다. 꼭 양진사댁 부구를 보내야 쓴다. 그 댁에는 왜요? 양만석인가 하는 사람 장인이 죽어서 초상 치러 갔는디요. 그래도 그 댁 마니먼 티는 부고를 보내거라.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애미 말대로 하거라. 옛날 상전댁이라서요. 개동이의 물음에 마금례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핏 생각을 굴리고 나서 다시 아들을 보았다. 무엇이냐, 너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은께 너한테 이 말을 해야 쓰겠구나. 애미가 너한테 하는 이 말은 돌아가신 너그 아버지오고 양진사댁 많이 모고 그러고 나만 아는 일이니라. 너그 아버지는 너 큰어매한테도 말을 안 하고 나한테만 살찌게 했단다. 그런데 인자 너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은께 내가 이 사실을 알아서 식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마금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개동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그 사실을 아들한테 알리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본 것이었다. 웅부가 지난날의 그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다. 웅부는 그러면서 그의 부인 쌀분이한테도 비밀로 하여 달라고 오금박듯 닥달을 하지 않았던가. 개동이는 어머니가 그에게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듯 뜸을 들이는 것인지 몰라 은근히 마음 졸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냐고 재촉하지 않고 어머니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면서 되도록이면 마음을 느긋하게 누그러뜨리려고 애썼다. 개동이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한테만 슬며시 귀뜸을 해주었다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짐작에 어머니가 그에게만 말해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필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양진사 댁과 개동이 자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다 싶었다. 개동이 너 양진사 댁 새서방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한참 후에 마금례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물었다. 새서방님이라니요? 그 양만석이라는 자 말입니까? 개동이는 어머니의 입에서 새서방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약간 비위가 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하였다. 양만석이라는 이름을 알 턱이 없는 개동이의 어머니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자는 왜요? 어머니도 그자를 아십니까요? 개동이는 무엇인가 석연찮은 예감에 사로잡히면서 그렇게 물었다. 알다마다 아직 얼굴을 본 적은 없다마는 양진사댁 새서방님을 모르겠냐? 그런데 왜 그러셔요? 그 새서방님이 그러니까 바로 마금례는 어두를 떼어놓고 나서 즉시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얼버무리고만 있다가 끝내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개동이는 더욱 조바심이 생겨 어머니로부터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잠자코 기다리고만 있었다. 이 약은 아큰께 나하고 양진사댁 안방마님 하고 또 인자 개동이 너하고만 알아야 쓴다. 너가 큰어머니한테나 양진사댁 새서방님한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마금례는 똑같은 말로 거듭 다짐을 받고 나서도 그 비밀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지싯지싯 눈치만 살폈다. 개동이는 초조하였으나 결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어머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저 그만 가보겠어요. 어머니는 목포로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시겠습니까? 개동이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거라. 애미가 이약을 하마. 마금례는 개동이가 일어서자 약간 당황해하는 눈빛으로 말하며 다시 아들을 붙들어 앉혔다. 말씀하시기가 괴로우시면 하지 마셔요. 후담에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다. 그 말을 하게 되는 나보다는 그 말을 듣는 내가 괴로울 것 같은 게 그런다. 저는 걱정 마셔요. 아버님이 세상을 뜨신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또 있겠어요. 허기사 그렇구나. 사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지. 마금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다시 입을 열지 않고 개동이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들 모자는 서로의 눈길이 한 묶음으로 엉킨 채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마금례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양진사댁 그 새서방님과 개동이 너는 한 핏줄이란다. 마금례는 괴로운 듯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며 더듬거렸다. 그러고 나서 아들의 눈길을 피했다. 개동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어머니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어머니의 눈길을 붙드는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었다. 그자와 한 핏줄이라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개동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마금례는 아들의 큰 목소리에 놀라며 혹시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 싶은 얼굴로 방문 쪽으로 신경을 고추 세웠다.